네, 이번 시간에는 11.5 체인 룰, 즉 연쇄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연쇄 법칙의 공식을 증명하지 않고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하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미적분학 1에서 공부했던 일변수 함수의 체인 룰을 먼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fx 이런 함수가 하나 있고요. 이 x는 다시 gt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때 두 함수 f와 g는 모두 디퍼런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gt를 여기에 대입하면 f의 gt가 되잖아요. 이 합성함수는 역시 디퍼런셔블이 되고 y는 원래 x에 관한 함수였는데 이걸 대입하면 t에 관한 함수로 바뀌죠. 그래서 y를 t로 미분을 했을 때 y를 x로 미분한 항과 x를 t로 미분한 이 두 함수를 곱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다변수로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가장 간단한 확장을 먼저 해볼게요. z는 fxy, 이건 이변수 함수고 디퍼런셔블입니다. x는 gt라고 대입을 하고요. y는 ht라고 대입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g와 h 모두 디퍼런셔블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x 대신에 gt, y 대신에 ht를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g라는 것은 x와 y에 관한 이변수 함수인데요.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g는 t에 관한 일변수 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결론은 g는 디퍼런셔블이 되고 g는 t에 관해서는 일변수니까 여기 편미분이 아니고 그냥 상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dg dt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f를 먼저 x로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x를 t로 미분하는데요. x는 t에 관한 일변수 함수니까 이건 상미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를 y로 편미분을 하고 다시 y를 t로 상미분해서 곱해서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조금 기억하기 편합니다. 이거 y는 x에 관한 함수가 되고요. x는 t에 관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y를 t로 미분을 할 거면 이렇게 연결되는 곳을 다 미분해서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y를 x로 미분하고 x를 t로 미분한 것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g라는 것이 이변수 함수니까 x와 y에 관한 함수거든요. 그런데 x는 다시 t에 관한 함수이고 y는 다시 t에 관한 함수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t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g를 t로 미분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연결돼 있는 거를 각각 계산해서 더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g를 x로 미분하고 그러면 이제 편미분이죠. 그 다음에 x를 t로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g를 y로 미분하고 y를 t로 미분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을 때로는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x, y하고 공통 변수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면 t가 g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해보죠. 먼저 g는 x와 y에 관한 함수예요. 그래서 g는 x와 y에 관한 함수이고요. x는 t에 관한 함수이고 y도 t에 관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t에 관한 함수, 이것도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g라는 함수를 t로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이쪽 더해서 두 번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계산하고 이쪽도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f를 x로 먼저 미분하고요. f든 g든 똑같죠. 그 다음에 x를 t로 미분하니까 dx dt. 그 다음에 g를 y, f를 y 똑같습니다. f를 y로 미분하고 y를 t로 미분을 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f를 x로 편미분하면 2xy에 3xy 4제곱이 되고요. x를 d로 상미분하는 거니까 이걸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코사인 2t고요. 그 다음에 f를 y로 편미분하면 x제곱 더하기 12xy 세제곱, 그 다음에 y를 t로 상미분하죠.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놓고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g를 t로 미분을 했는데요. t 대신에 0을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t가 0이면 지금 여기 xy가 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t가 0일 때 xy가 뭐인지를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t가 0이면 x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1이 되네요. 그래서 이 미분 계수 t가 0일 때를 계산해보면 x는 0이니까 지금 여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y가 1이니까 여긴 3이 남네요. 그 다음에 t가 0이면 여기가 2가 돼서 3, 2는 6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x는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네요. 그래서 뒤에는 0이 되니까 더하면 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xy 대신에 sin 2t와 y는 코사인 t를 모두 다 여기다 대입해서 바로 t로 미분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이 체인 룰을 쓰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학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일단 수학적으로만 접근하도록 할 겁니다. P가 이제 프레셔이고 V가 볼륨이고 T가 템퍼리처인데요. PV는 8.31T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시간이 변하면서 프레셔, 볼륨, 템퍼리처가 다 변동하는데요. 일단 T가
300이고 t의 증가율이 0.1이다 이고요. 그 다음에 볼륨 V가 100이고 그 다음에 V의 변화량이 0.2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t는 300, 그 다음에 t의 변화율이니까 t로 미분하면 0.1, 그리고 V가 100, 그리고 V의 변화율이 0.2이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 프레셔의 변화율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P를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P는 8.31 곱하기 T 나누기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를 이변수 함수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P를 T로 미분하면 사실은 이게 이변수 함수지만 시간이 변하면서 T도 V도 모두 다 T에 관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 T로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변수 함수 P를 대문자 T로 미분하고 이 T를 소문자 T로 미분하고요. P를 V로 파셜 디리버티브하고 그 다음에 V를 소문자 T로 미분해서 더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아까 그림 그렸던 걸로 보면 P가 T와 V로 쪼개지는데요. 이것도 T에 관한 함수, 이것도 T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8.31에 1 나누기 V가 되겠고요. P를 V로 미분하면 8.31에 마이너스 T 나누기 V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조건이 이만큼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V 대신에 100을 대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T 대신에 300, 그리고 V 대신에 100을 대입하니까 이 값이 나오고요. T의 변화율과 V의 변화율은 이미 줬어요. T의 변화율은 0.1, 그리고 V의 변화율은 0.2니까요. 쭉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변하면서 T, V, P가 이제 다 변하는데 지금 P의 변화율을 따지라고 했으니까 이 P를 T와 V의 이변수 함수로 이해를 하고 다시 합성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케이스 2는 케이스 1보다는 조금 복잡한 걸 해볼게요. 다만 그림을 잘 그리면 거의 풀이 방법은 비슷합니다. G는 fxy 이변수 함수인데요. 이번에는 x도 이변수 함수이고 y도 이변수 함수입니다. 이때 이 공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g라는 함수는 x와 y 변수로 이렇게 쪼개지는데요. x 역시 다시 s와 t로 쪼개지고 y 역시 s와 t로 쪼개지거든요. 그럼 이제 g를 s로 편미분하는 것은 이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g를 x로 이렇게 편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x를 s로 이렇게 편미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g를 y로 이렇게 편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y를 s로 이렇게 편미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g를 또 t로 편미분하면요. 이 길이 있죠. 그래서 g를 x로 편미분을 하고요. 이번에는 이 길로 와야 될 것 같아요. x를 t로 편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g를 y로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y를 t로 편미분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역시 g를 x, y로 이렇게 쪼개고요. s, t 공통되니까 이렇게 되고 요렇게 이제 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책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풀어보도록 하죠. 2의 x승 sin y로 g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변수 함수죠. 그런데 x는 s와 t로 되어 있고요. y도 역시 s와 t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g를 s로 편미분한 것과 g를 t로 편미분한 식을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요. 하나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를 s로 이렇게 편미분하면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g를 x로 편미분, x를 s로 편미분해서 더하고요. g를 y로 편미분, y를 s로 편미분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g를 x로 편미분하는 것은 이걸 x로 편미분하면 되니까 이 x승 sin y가 그대로 있고요. g를 y로 편미분하는 것은 이걸 편미분하니까 이 x승 코사인 y 이렇게 쓰면 되겠고 x를 s로 편미분하는 걸 이걸 s로 편미분하면 되죠? 그럼 t제곱이고요. 여기는 y를 s로 편미분하니까 이걸 s로 편미분하면 EST가 됩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여기 x, y 대신에 다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t제곱을 이렇게 하고 x 대신에 st제곱을 대입하니까 2의 st제곱승 사인에 여기 y 대신에 s제곱 t니까 s제곱 t 그리고 EST 앞으로 써주고요. 2의 st제곱승 코사인에 y가 s제곱 t죠. 네, 이렇게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네요. 그리고 t도 비슷하니까요. 네, 설명은 생략하고 이걸 복습할 때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화된 경우를 생각해 볼 건데요. 이번엔 변수가 일반적으로 n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 각각의 이 xj들은 다시 m개의 새로운 변수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함수들은 다 디퍼런셔블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u를 ti로 미분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보죠.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u 밑에 x1, x2 해서 xn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이 각각이 이제 또 t1부터 tm까지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이것도 t1부터 tm까지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ti로 미분을 해야 되니까요. 이 중에 이제 ti는 몇 개 있느냐면 n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루트가 n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u를 x1으로 먼저 미분하고 x1을 ti로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는 x2로 미분하고 x2를 다시 ti로 미분하고 그 다음 xn으로 미분하고 xn을 ti로 이렇게 미분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잘 그리면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식입니다. 네, 그럼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데요. u는 일단 x, y, g에 관한 함수니까 x, y, g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x는 rst, 그 다음에 y도 rst, z도 rst니까요. 전부 다 r, s, t에 관련된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모든 경우를 일단 그려주겠습니다. 지금 u를 s로 미분한 거니까요. 이 s에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것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u를 먼저 x로 미분하고 x를 s로 미분하고요. 그 다음 u를 y로 미분하고 y를 다시 s로 미분하고요. u를 z로 미분하고 z를 s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u에 관련된 식 x, y, z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네, 이건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쭉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r이 2, s는 1, t는 0일 때 여기 x, y, g에다 넣어보면 x는 2, y는 2, z는 0이니까요. 여기 있는 x, y, g를 굳이 rst로 다시 대입할 필요 없고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각각 맞춰서 다 대입을 해주면 192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미분 계수를 계산할 때는 다시 원래대로 대입할 필요 없이 해당되는 변수의 값을 계산해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서 편미분만 하면 됐었는데요. 네, 이건 조금 다른 스타일의 문제네요. 함수 f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이변수 함수예요. 그런데 첫 번째 변수에 s제곱 빼기 t제곱을 대입하고 두 번째 변수에 t제곱 빼기 s제곱을 대입하면 이거는 s와 t에 관한 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새로운 함수 gst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f가 디퍼런셔블이면 g가 이러한 항등식을 만족함을 증명하여라 그랬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요것과 요것을 새로운 변수로 취합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s제곱 빼기 t제곱을 x라고 취한하고 t제곱 빼기 s제곱을 y라고 취한하면 gst는 이게 xy니까 fxy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g를 편미분 s로 미분해야 되고요. 여기도 편미분 t로 미분해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역시 합성함수 미분으로 체인 룰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g를 s로 미분하는 것은 지금 f가 x와 y에 관련된 식인데 x 역시 s와 t에 관련돼서 식이 되어 있고 y 역시 s와 t에 관련된 식이기 때문에 s로 편미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f를 x로 미분하고 x를 s로 미분하고 f를 y로 미분하고 y를 s로 미분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은 계산할 수 있어요. x를 s로 미분하면 2s가 되고요. y를 s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s가 돼요. 근데 다만 이쪽은 f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죠. 같은 방법으로 g를 t로 미분하는 데 있어서 t가 올라가는 방법은 또 똑같이 두 가지 길이 보이죠. 그래서 f를 x, xt 그리고 fy, yt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미분하면 2t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산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데요. t 곱하기 이 값이고 s 곱하기 이 값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에다가 양쪽에 t를 다 곱하면 여기는 2st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st가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s를 곱하면 마이너스 2st가 되고요. 여기는 s를 곱하면 2st가 돼서 지금 이 식과 이 식이 사라지고요. 이 식과 이 식이 사라져서 답은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11.5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다변수들끼리 합성했을 때 어떻게 미분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그림을 잘 그리면 외울 식이 하나도 없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